1993년이었습니다. 22년 전이죠. 슬롯머신 업계 비호 세력 사건 수사하면서 60 황태자라고 불렸었던 박철원 전 장관을 구속해서 검사로 유명세를 치르게 됐었던 사람이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검찰을 떠난 지 20년 만에 지금 친정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2년 전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이 한박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최거훈 변호사 그리고 박철원 전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 변호사님은 그 홍준표 지사보다 보니까 사시기수도 3년 아래고 나이도 3살 아래시고 예, 그렇더군요. 예, 평소에 잘 아셨습니까? 네, 좀 알았습니다. 네. 예, 예. 왜 그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골 검사였는데 갑자기 이 모래시계 사건, 슬로모신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검찰에서 주목받는 검사는 아니었는데 그 사건으로 더 유명세를 아주 결정적으로 치르게 된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평론가님께서는 오늘 좀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앞서 그저 홍준표 검사 같은 경우 사실 93년 네. 김영삼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야말로 사정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정 칼바람 불기 시작하는 가운데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에게 쳤던 김대중 후보는 정계 은퇴하고 영국으로 떠나셨고 박태준 이분은 또 보면 해외로 사실상 도피하셨고 뭐 그런 가운데 박철원 당시 현역 의원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신문 열면 정치보복 대상 1호, 구속 대상 1호 이렇게 찍힐 텐데 마침 보니까 그 당시 슬롯머신 사건 하면서 저희도 처음에 무슨 사건인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황 평론가님이 옆에 계속 보좌하고 계셨을 때죠? 바로 옆에 있었죠. 그랬으니까 그때 보니까 뭐 저희는 그때 뭐 다른 사건으로 계속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름이 오르내릴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뭐 저 슬롯머신 사건이 있고 뭐 정덕진 이런 이름이 나와요.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홍준표 검사하면서 그 당시에 그 깨끗한 손 이탈리아의 그 이탈리아 검사 있어요. 마니테 보아라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피에트로 깨끗한 손이라는 손이고 게 그 검사 이름이 피에트로 검사입니다. 맞습니다. 뭐 한국판 피에트로 검사, 홍준표 검사 나오면서 뭐 80년 후반에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해서 수사를 갖다가 했고 90년 초반에 호남 지역 무슨 이른바 지역 조폭들을 갖다가 다루었던 그런 검사인데 이게 조폭의 뒷배를 봐주는 것이 슬롯머신 업자들이다라는 확신하에 당시 슬롯머신 의 대부인 정덕진을 구속했다. 구속하려 한다. 수사하고 있다. 그때까지 구속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니까 홍준표는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5월 18일로 기억합니다만은 월요일 아침에 조선일보 더욱 보니까 그 조선일보만 단독 특종을 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가도 특종을 해다 보니까 박철원 의원 뭐저 5억 수뢰 그래갖고 저는 아침부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그 신문에 나왔고 마침 5월 22일입니다만 박철원 의원도 5월 20일 금요일 날이죠. 오늘 금요일 아니에요. 5월 22일 보면은 5월 22일에 금요일 날 들어갔다 토요일 날 이제 구속 수감되거든요. 그때 쟁점이었던 게 잠시 후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뭐였냐니까 박철원 의원은 내가 정치하면서 돈 안 받은 거 아니다. 하지만은 내가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봐갖고 처음 보자마자 다짜고짜 그저 007 가방에다가 턱하니 돈 받을 그렇게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니까 홍준표 검사 쪽에서는 주었다는 정덕진의 동생인 정덕일 사장의 진술과 그게 요즘 얘기하면 검찰이 홍준표 검사가 얘기한 거 있죠. 검찰이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사실상 검찰 측 증인으로서 통제하에 있고 진술 조작이 가능한 그런 정덕일 씨가 그렇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홍성의 여인이라고 그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주는 것을 잠깐 1초 동안 봤다. 근데 그 봤다는 내용도 법정에서 한 내용이 아니에요. 진술한 게. 그것을 갖다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해서 이걸 해놓고 그 홍 여인은 뒤로 흔한 얘기를 빼돌립니다. 빼돌려서 나중에 보면 출국 정지 풀어서 해외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법정에서 진술 안 했군요. 법정에서는 단 한 번 그래서 저희가 그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이 유신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악법 중에 악법이다. 즉 221조 형사소송법 221조의 2인데요. 그래서
위원 제청을 해서 안 받아들여져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예. 96년 12월 26일 그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그때랑 참 비슷한 것이 지금 들어보니까 더 많은 것이 그때도 그러니까 정덕일, 홍성애 그 두 분이 봤다. 두 사람이 봤다. 한 사람 주었다. 예. 한 사람 보았다. 예. 그러니까 증거는 물증은 없지만 그게 있었던 거고 이번에도 윤승모 전 부사장 언론인 출신 그분이 봤다고 진술하는 것이죠. 주었다죠. 그러니까 주었다고 진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박철원 그 전 장관께서는 증거가 없는데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홍준표 지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진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주변 상황이라든지 돈 줄 만한 이유가 있느냐 뭐 예. 이런 걸 다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뭐 박철원 씨 그 부분은 좀 전에 다 설명하셨고 예. 홍준표 의원님 지금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과연 그 성완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만큼 성완종이라는 사람하고 가까웠느냐. 예. 그 2011년만 하더라도 돈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주는 것인데 과연 검찰 출신인 홍준표 그 당시 의원이 그렇게 쉽게 받았겠느냐. 예, 예. 결국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성완종 그 회장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단순히 경제인이 아니고 예. 정치를 하려고 했고 실제 공천도 그 뒤로 받으려고 했고. 예, 그 뒤로 정치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처벌을 하는데 예. 주는 사람도 처벌을 한단 말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렇다면, 예. 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조금 전 아까 검찰에서 지금 브리핑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브리핑 내용이 지금 전해진 건데요. 10시 17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10시쯤 올라갔지만 가서 뭐 티타임하고 차 한잔 마시고 조사는 10시 17분부터 시작했고 12시 15분까지 일단 그 조사가 계속됐고 그 다음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식사를 했고 1시 25분부터 다시 조사가 시작돼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윤승모 전 부사장과 홍준표 지사를 대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묵비권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 가급적 홍 지사가 말씀을 길게 해야 판단 기준과 관련자 진술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조사 상황을 브리핑한 것이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홍준표 지사가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돈을 받았으면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만일에 이제 돈을 안 받았을 가능성을 본다면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본인은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전후 사정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당연히 윤승모 부사장하고 대질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 검찰은 무조건 지금 목적이 기소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목적이 기소가 아니고 예.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니겠느냐. 예.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예단을 갖지 않고 네. 정확하게 해서 돈 받은 것이 확실하면 기소를 해서 받도록 해야 될 것이고. 변호사님께서요. 지금 만약에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의 입장이라면 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지금 네. 저 정도 윤승모 전 부사장의 저런 진술이 네. 나왔다라면은 검사님, 변호사님께서는 기소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일단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성완종 회장이 전에 검찰에 조사받으면서 네. 1억이 자기가 윤 부사장한테 생활비로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직 걸림돌이 될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고 했을 경우에 송환종 회장이 말을 바꾼 것이요. 그렇죠. 네. 그래 되면 앞에 이 부분은 뭐냐. 네. 그 생활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가지고 한쪽이 지우치지 말고 예. 이 사람 그래 한 건 틀림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과연 기소하는데 써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불기소하는데 써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윤승모 부사장이 거기에 갔고 그 현장에 어쨌건 의원회관까지 갔다는 것은
부인의 진술도 있고 네. 주변 사람들 진술 여러 사람들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그런데 되겠습니까? 뭐 부인은 사실은 어찌 보면 예. 뭐 윤 부사장과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그게 좀 이상해요, 사실은. 가면 제 3자하고 같이 간 것이 맞는데 예. 굳이 그때 부인하고 같이 갔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예, 예. 전달하지 않았고 횡령했다고 했을 경우에 네. 그러면 자기 진술에 대한 뭔가 보완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부인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지금 돈을 전달한 장소가 의원회관인지 예. 의원실인지 안 그러면 밑에 지하 주차장인지 뭐 그게 차 문제가 안인지.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하 주차장은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당시 CCTV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나름대로 의원의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지하 주차장까지 가서 예. 그렇게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성완종 전 회장은 공천을 받고 싶어 했고 국회의원이 계속 되고 싶어 했고 그렇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돈을 받을 만한 이유나 정황이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그 판단의 근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 당시 그 정치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은 황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그 당시 상황 어떻게 언제 때 얘기 지금? 돈 받았을 때요? 2011년도. 돈 줬다고 주장하던 그러니까 그때. 이번에 2011년이요. 예. 2011년 74죠. 7월 4일 전당대회 때 같으면은 그 6월에 성완종 씨는 정말 마당발 중에 마당발입니다. 예. 마당발 중에 마당발이니까 왜냐면 2012년 7월 4일 날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2012년 4월. 9대 총선에 공천권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면은 대표가 될 만한 분들한테 미리 보험 성격으로 뭐 이것저것 뭐 찔러 넣고 싶은 그런 유혹은 충분히 성완종 회장으로서는 느꼈을 거예요. 그것을 실제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은 네. 그러나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 결국 그러나 거기서 공천을 못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2012년 4월에 예. 선질통일당으로 실제 공천을 받아서 빠지를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았어요. 네, 달았어요. 근데 원래 그것도 예. 원래 변웅 전 의원이 예. 그 지역구인데 막판에 가서 뒤집어서 어떻게 보면 공천을 반납하는 바람에 그걸 달게 됩니다. 뭐냐니까 2012년 그 박근혜 비대위에서 왜냐니까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예. 가정에서 홍준표 그 당시 가장 대표가 될 것이 유력했던 홍준표 당시 의원에게 1억을 베팅을 했고 예. 그것이 홍준표 대표가 됐고 거기까지 성공을 했죠. 근데 문제는 2011년 12월에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고 12월 말에 박근혜 체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합니다. 그러면서 2012년 공천은 그야말로 혁명적 공천. 그래서 김무성 현 대표도 컷오프돼서 잘리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돈을 주었다면은 이거 순수히 가정입니다만은 예. 그렇다면은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1억은 그냥 일단 날린 셈 치고 네. 새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선진통일당 쪽으로 돌려서 예. 결국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천이 확정되었던 변웅전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권을 갖다 어디 갖고 와요. 그래서 실제 가서 빠질 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2011년 7월 정도면은 성완종 회장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남은 공천을 놓고 굉장히 여기저기 유력한 사람들에게 보험을 들고 싶어하는 예. 그런 정치 상황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예, 황 박사님은 그 지금도 박철원 전 장관께서 그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확신합니다. 확신하시죠? 예, 왜냐하니까 그거는 그 당시 결국 법정에는 못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수행비서하던 이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예. 그 당시 몸이 아파서 해외 좀 나가 있었는데 그 공판 중에 그 이 비서관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사석에서 예. 다 이제 몸 다 떠나서 이제 보면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박 장관이 그 홍성인의 집에 갔을 때 간 건 사실이다. 네. 그러나 한두 시간 있다 나왔는데 박 장관은 뭘 손에 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검찰 홍준표 검사의 그 어떤 기소 내용에 따르면은 3,000여 장에 달하는 10만 원짜리 헌수표 뭉치와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한 2억 가량을 둘둘둘 고무줄로 말아서 그것도 큰 이만한 서류 가방도 큰 007 가방에 담아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것도 뚜껑 열어서 확인시키고 장관님 이게 혹시 뭐 사고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금융실명제 이전이라서요. 금융실명제 이전이라 잠깐 이 얘기를 갖다 가야 돼요. 지금 김진태 검찰총장 있죠. 예. 이분이 누굴 잡아놨습니까? 당시 엄삼탁 병부총장을 잡아놔요. 현역 병부총장이고 엄삼탁 총장은 바로 직전까지 노태우 정권 말기까지 안기부의 기조실장을 했던 분입니다. 안기부 기조실장하면서 모든 돈을 세탁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세탁한 것을 갖다가 김진태 총장이 그걸 수표 추적을 해서 그걸 잡아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잡아넣는 거예요. 근데 박 장관에 대해서는 유독 보면 그런 헌수표들
그것도 노란 줄로 둘둘 말아서 예. 턱 열어 보여주니까 뭐 장관 여기 사고 숲에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박철원 장관이 동지합시다 그러면서 악수하고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서 귀시하게 맞을 얘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래도 고위공직자고 당시 박철원 당시 의원은 1990년에 이걸 주었다는 시점이 네. 그 추석 직전인데 90년 그 추석 직전이면은 육공의 황태자였습니다. 서슬이 진짜. 펄었대죠. 서슬이 펄은 정도가 아니라 자, 황 박사님, 제가 지금 이것을 그 옛날 얘기를 다시 여쭤보는 이유는 예. 홍준표 지사가 홍준표 당시 검사가 네. 뇌물 사건의 80%는 물증이 없다. 결국 진술을 가지고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지금은 그 얘기예요. 지금은 거꾸로. 근데 그때 이게 억울하게 하여간 물증도 없는데 몇 사람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사람이죠, 뭐 유죄가 10사람들. 됐다고 지금 그 믿으시는 건데 네. 홍 지사도 지금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증은 없는데 진술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홍 지사도 억울할 수 있다. 억울하게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봐요.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요. 저도 보면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 생활을 갖다가 10수년간 했고 또 뭐 정치판 언저리 쭉 오래 있다 보면 근데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통상 우리가 뇌물을 주면서 뭐 이른바 정치 헌금이 됐던 뇌물이 됐던 간에 네. 국회에서 보면은 그 정치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고 어디 가면서 부인한테 라이드 주는 사람 참 없어요. 진짜예요. 예. 또 아까 제가 노란 고무줄 칭칭 말았다는 얘기했죠. 네. 이번에도 물론 이게 이 검찰에서 공식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가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윤승모 씨가 기억하기를 4년 전 주었던 것을 아주 상세히 기억하면서 예. 코팅됐다고 그랬어요. 코팅된 쇼핑백에 그 안에 다시 이중으로 예. 그 묵직한 게 담겨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 사실 보면 우리 저 호부장 같은 경우 3년 전에 어디 처갓집 갈 때 들고 갔던 쇼핑백이 코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억나세요? 예, 처갓집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건 좀 특별한 일이니까. 이것은. 아니죠. 근데 보면 홍준표 지금 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승모 씨는 총선 대선 즈음에서 그러한 심부름을 윤승모 씨가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취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윤승모 씨 같은 경우 아시겠습니다만 메이저 언론의 기자 출신으로서 사실 보면 정치권에서 본인도 출마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른바 여의도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네. 메이저 언론의 정치 기자 오랜 사람. 저도 국회에서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만나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예, 저도. 근데 예. 그런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보면 홍 지사가 얘기할 정도 보면은 그 홍 지사가 얘기하는 얘기 있죠. 예전에 22년 전에는 박철원 장관이 야 사채 없는 살인 사건이다. 추적을 해라. 내가 다른 거 돈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는 안 받았다. 이게 할 정도 추적을 했었어야죠. 근데 네.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때 홍 지사가 내밀었던 논거가 뭐죠? 아이 사채 없는 살인 사건, 사채 없어도 살인 사건 옆에 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건하고 지금 사건이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보았다고 결정적 증인을 보았다는 사람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이른바 증거 보존해놓고 위헌되는 예. 조항으로 그다음에 그야말로 공개법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 것뿐이고 네. 이번에 아마 홍 지사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저는 홍 지사가 결백할 가능성도 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쯤 된다. 반반쯤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건 윤승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판사님 앞에서 공개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에 달려있겠죠. 실제로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그 수사해 보셨을 때 뇌물 사건의 대부분이 물증이 없습니까? 없죠.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당연히 없지요. 물론 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CCTV 같은 것 물론 그럴 수 물증이 될수 있겠지만 있나요? 뭐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이제 공천 헌금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모 부사장인 경우는 자기는 그것이 돈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그걸 공천 헌금이라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추측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네. 사실 당 대표가 그 뭐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공천심사위원이 구성되고 총선에 가면요 예. 당 대표 별 힘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관위 회장이 그걸 알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1억을 베팅했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별 보험으로서 별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 공천 헌금이라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마지막으로요. 박철원 전 장관하고 지금도 연락하시죠? 그럼요. 예. 뭐, 잘 지내시나요? 사람이 한 번 맺은 일은 뭐 영원히 가는 거죠. 예. 가는 건데.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 안 그래도 여쭤봤어요. 며칠 전에 예. 통화해서 자주 있다 통화하니까 그랬더니 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자분들 언론에서 계속 뭐 취재도 들어오고 하는데 물론 본인의 뭐 심장이 착잡하겠죠.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고 그러나 어쨌든 현역 그 도지사인 네. 그 도지사 또 검찰 후배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데 대해서 어쨌든 그 미묘한
위치에 있는 자신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해서 어떤 언론 취재도 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22년 벌써 흘렀군요. 벌써 저렇게 빨리 흘렀어요. 예, 저도 몰랐어요. 20년이 된지 이번에 네. 알았습니다. 자, 22년 전 사건은 박철원 전 장관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막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최경원 변호사님, 황태순 박사님 고맙습니다.